경남 지역 이슈를 분석하는 시간 헬로 이슈토크 시작합니다. 5년간 기업의 340조 원 투자를 촉진해 10년간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현 정부의 반도체 초강대국 정책에 대해 경남도 산업계와 학계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크게 나눠보면 어설픈 정책이란 비판과 선순환의 포석이란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그 자세한 내용 짚어보고 창원시 산업계와 지역 대학에 다가온 변화 함께 예측해보죠. 함께 해주실 두 분 소개합니다. 지역 산업계 전반을 파악하고 있는 창원시의회 오은옥 의원 나오셨고요. 국립창원대학교 11대 교수회 유진상 의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최근 국내 산업계를 뒤흔든 뉴스가 보도가 됐습니다. 전국 산업단지를 술렁이게 만든 현 정부의 반도체 산업 계획이었는데요. 그 내용부터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지난 7월 19일 정부는 반도체 인력 양성 범부처 특별팀을 구성해 향후 10년간 반도체 인력이 15만 명을 양성하겠다고 발표했는데요. 네. 정부는 반도체 산업 규모가 점점 커져 10년 뒤에는 30만 4천 명의 반도체 인력이 필요하지만 현재 매년 직업계 고등학교와 대학 및 대학원에서 배출되는 반도체 산업 인력은 5천 명이라 현장 수요를 맞추지 못하고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이에 따라 정부는 10년간 학교 정원 확대로 4만 5천 명, 융합 전공 등 인력 양성으로 10만 5천 명, 모두 15만 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할 계획인데요. 네. 정부는 대학의 다양한 규제를 완화해 반도체 관련 정원은 확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 교육부 대학 설립 운영 규정에 따르면 대학의 학과를 신정설할 때는 교원, 건물, 용지, 수익용 기본재산 등 4대 교육 여건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반도체 대학원에 대한 반도체 산업 인력을 위해서 10년간 학교 정원 확대로 4만 5천 명 외에도 많은 유일한 요건인 교원 역시 반도체 산업 현장 전문가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겸임 초빙 교원을 자격을 완화하는 한편 국립대의 경우에는 첨단 학과 정원 시 현행 전임 교원 확보율을 80%를 완화해 70%만 확보해도 정원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심지어 학과 정설이 어려운 대학에게도 정원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는데요. 계약 정원제 그리고 첨단 분야 계약학과의 경우 모집 정원의 한도와 근역 제한 기준 등을 규제를 적용받지 않도록 규제를 완화하였습니다. 네. 또한 정부는 대규모 연구개발 과제 및 연구 장학금을 확대해서 산학연 연계 프로젝트를 확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을 들여다보면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개발에 2020년부터 10년간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개발에 대규모 투자를 할 계획인데요. 다만 구체적인 투자 방안이 발표됐지만 투자 예산은 확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도 반도체 학과 이외의 학생도 반도체 업계로 유입될 수 있는 반도체 단기 집중 교육과정 개발 운영하고 반도체 교육과 기초 연구 핵심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반도체 인력 양성 거점을 중앙과 근역별로 구축할 계획입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으로 알려져 있기도 한데요.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번 반도체 산업 육성에 집중을 해서 유에서 더 큰 유를 좀 만들겠다. 이런 계획으로 보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메모리 반도체는 글로벌 시장에서 70%의 점유율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메모리 반도체 등을 포함한 전체 반도체 시장에서는 23%로 점유율이 낮은 상황인데요. 현재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심화되면서 미국은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를 견제하기 위해 반도체, 배터리 등 핵심 분야에서 중국을 배제한 영내 공급망 구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일본, 대만 등이 참여하는 치포 동맹 참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새로운 공급망 구축은 새로운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메모리 분야에서 성장을 기대할 수 있어 윤석열 정부에서 반도체 산업 육성에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좀 계획도 좋고 많은 분들이 수긍도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는 지금까지 나온 계획들이 사실상 수도권에만 혜택을 줄 수 있다 이런 부분인데 그래서 비수도권 시민사회계와
대학 관련 단체들이 우려가 지금 커지고 있는 상황이죠. 경남도 내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좀 감지가 되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도내 국립대 시민단체 그리고 이제 그 도의회, 시의회까지 이렇게 우려들을 표명을 하고 있는데 요지는 뭐냐면 반도체 산업이 되게 중요한 산업임에는 분명한데 그것 때문에 그 대학의 정원을 이제 그동안 우리가 구조조정하면서 대학 정원을 계속 축소시켜 왔는데 네. 대학을 정원을 풀겠다는 거거든요. 거기까지도 좋아요. 근데 어떻게 풀겠냐는 거죠. 네. 근데 그 구체적인 방안이 없이 이 상태로 대학 정원을 늘리게 되면 결국은 수도권만 유리하게 된다는 네. 게 이제 지역 학자들의 견해고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면 핵심이 한마디로 수도권 빗장 풀기 계획이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네. 이 법이 두 개가 있어요. 핵심적인 법이.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수도권에서 대학 정원 늘리지 못하고 한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수도권 정비계획법 안에 딱 묶어놨어요. 이제 이걸 풀려고 하는 시도인 거거든요. 네. 두 번째는 그 산업집적법이라 그래가지고 산업 집적 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공장 신증설할 때 요건을 이제 완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지방이나 지역을 위해서 이런 것들은 좀 유리하게 해주고 수도권은 여기도 묶어놨는데 네. 이 두 개가 동시에 풀리면 정말 그대로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거라는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강력한 수도권 제어 정책 수단을 완화하겠다는 게 있거든요. 겉으로는 그게 행간을 읽어보면 이렇다는 거죠. 네.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아까 그 인원도 이게 이제 증원 계획을 보면 직업계 고등학교 1,600명, 전문대 1,000명, 일반대 2,000명, 대학원 1,100명. 그래서 5년간 5,700명을 우선 이제 배출하겠다는 건데 예를 들어 이번 2024년 대입 수능부터 이제 적용된다 그러면 그런 가정하에 정부에서 수요 조사를 했어요. 1차. 그랬더니 수도권 14곳 1,260명 정도를 받겠다. 그리고 지방대에서는 13곳에서 611명을 받겠다. 벌써 지방대에서는 신청이 반 이하로 떨어지잖아요. 네. 이게 현실이거든요. 그리고 또 이제 거기다가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첨단 학과 같은 경우 하면 또 숫자가 더 헐쩍 늘어나요. 네. 그렇게 되면 그 첨단 학과 역시 수도권에 편중될 확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수도권법이다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반도체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수준의 인재를 말하는지 분석이 빠져 있어요. 실제로 반도체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그걸 네. 팹을 만든다고 하는데 우리 반도체 그 판 있죠. 네. 그 판을 만들 때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의 한 75%는 그냥 그 고등학교 졸업한 정도의 능력자나 또 외국인 노동자들이 잠깐 교육 받으면 다 할 수 있는 일들이고 사실 좀 3D 업종에 해당되는 네. 업종이거든요. 그래서 그 국가에서 말하는 최첨단 반도체 개발하고 연구하고 설계하는 인원들은 이 전체 인원 중에 20에서 25%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쑥 빠져 있기 때문에 역시 우려와 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거죠. 네. 말씀을 들어보니까 어설픈 정책이란 비판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데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지방 대학 관계자들 분위기가 좀 심상치가 않겠네요. 어떻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예를 들면 반도체 최첨단 이제 앞서간 나라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인데 거기도 이제 보면 아내가 결국이나 오퍼레이터 그 반도체를 만드는 제작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중국이나 인도에서 오고 그 다음에 또 그 제작 옆에 기계를 조절해야 되는 사람들도 말레이시아, 중국, 그 다음에 핀란드 이런 데서 전기 전자 분야 반도체가 꼭 아닌 네. 그 사람들이 와서 간단한 교육만 받으면 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 대부분이 이제 그렇게 운영되고 있고 설계는 극소수만 이제 이렇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지역에서 또 우려를 하고 있는 게 지금 이렇게 해서 5년 후에 이 인력 양성에서 사회에 나갔어요.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미국, 중국 모든 나라에서 반도체의 이제 산업을 확장하려고 총력전을 벌이고 있는데 네. 5년에도 그렇게 한국이 이렇게 시장을 점유하고 이 산업체 인력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있겠느냐 네. 어찌 될지 알 수가 없는 상황에서 반도체 학과라는 이름으로 인력을 형성을 했는데 네. 경제가 흔들렸을 때 그럼 이 많은 15만 명 어디로 가냐는 거죠. 사실 그냥 전기 전자 해놓으면 자기가 방향을 바꿔서 다양하게 취업할 수 있는 네. 여력이 있는데 학과를 그렇게 이제 규정 지어버리면 융통성이 떨어진다는 우려들도 이제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지역에서 실제로 부울경 교수 지역 대학 정상화 촉구를 위한 단체 연합, 그리고 교육단 사교육 걱정 없는 세상, 이런 여러 단체들이 논평 및 성명서를 발표를 했고요. 네. 특히 이제 비수도권 7개 권역 127개 대학으로 구성된 총장들이 모여서 성명을 발표를 했습니다. 연합에서.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결국은 수도권 대학 정원 중원이다, 이건 명백하게. 그래서 비판 목소리를 냈고, 정말로 그게 만약에 수도권 대학을 부풀리는 그런 정책이 아니라면 네. 정확하게 9개 광역 지자체, 수도권을 제외한 이곳에 인력을 집중적으로 배치해달라는 걸 공식적으로 표명을 해달라. 네.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런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정부에서는 수도권 정원 증원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해명을 좀 내놨죠. 네, 그렇죠. 이제 그렇게 이제 반발이 심해지니까 바로 그 다음에 향후 대학 신청을 받아서 엄정하게 수도권 비수도권 그 구분 없이 할 거며, 네. 그 다음에 수도권 정원 규모 확정된 바 없다. 그리고 지방대학에도 동등한 기회를 줄 것이다. 그리고 국립대 소속 학생 1인당 국고 지원금 폭을 높이겠다. 네. 이제 이건 좀 다른 문제인데, 이제 국립대학 법을 지금 제정을 하려고 있는데 그걸 좀 당겨서 하겠다는 소리고, 그 다음에 우수 교원 확보 인건비가 이렇게 대학에 포션이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너무 많이 돈을 쓰지 못하게. 근데 어. 그걸 상한 없애겠다, 이런 것들을 했는데, 역시 구체적인 지역의 현황을 지금 아직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게, 지방대학 정원 증가라는 게 사실 반도체 학과가 지금 폐과되고 있거든요. 계속해서 네. 만들면 미달되고 해서 폐과가 되는데, 그러니까 지방 대학의 그렇죠. 지방대 특징인 수도권은 거죠. 다 합격 충분히 네. 차는데, 그 정원을 늘린다고 해서 지방대 문제 해결이 안 된다는 거죠. 시설 장비, 특히 우수 교원 확보가 힘든데, 반도체를 이렇게 교육시킬 만한 이런 능력을 가진 임원급들은 네. 연봉이 4억씩 되는데 연봉 1억도 안 되는 교수를 누가 하려고 하겠어요. 그래서 나온 게 이제 계약학과 제도인데, 네. 산업체하고 계약을 맺어서 겸임 교수처럼 이렇게 나오게 하는 건데 안 온다는 거죠. 그래도 안 온다. 수도권에 다 그 교수진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런 이제 디테일한 것들을 구체적으로 분석을 안 한 상태에서 섣부르게 이제 특히 반도체 산업 육성은 좋은데 네. 인력 양성에 대해서는 너무 섣부르게 내놨다, 이런 비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수도권에 혜택을 주는 것이다,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 뭐 이 부분뿐만 아니라 정부가 내놓은 이번 계획에 앞서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산업입지 규제 개선 방안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각 지자체 우려가 지금 큰 것으로 보이는데, 의원님께서는 어떤 점 가장 우려하고 있습니까? 네, 수도권, 비수도권을 구분짓지 않고 규제를 완화한다면 반도체 관련 R&D 단지가 집중된 수도권에 있는 대학이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요. 네. 지역에 소재한 대학이 무너지면 해당 지역에는 청년 인구가 급감하고 지방 소멸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는데요. 반도체 산업 인력이 부족하고 국가 전략 산업으로서 인재를 육성해야 한다는 데에는 모두가 동의할 겁니다. 다만 우리가 아무리 시급한 계획이라도 이런 방식으로 수도권 집중 억제를 풀어버리면 우리 사회 전체의 성장과 유지에 악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번 정책은 정부가 지역에는 제대로 된 기업이나 기반 시설이 없어서 투자하기 어렵다는 식으로 계획안을 세우는 것은 지역을 방치하겠다는 의도로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보고요. 네. 투자 부족과 지역 소멸이라는 악순환에서 빠져나오기 힘든 지방의 특수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 국가 유지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또 제가 알기로 의원님께서는 한국 폴리텍 CEO 과정을 수료하면서 지역 기업 또 경영인과 같은 산업계와 계속해서 교류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창원에도 반도체 기업이 꽤 있죠, 지금? 네. 반응 어떻습니까? 이번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요? 네, 사실 반도체 기업이 있었지만 수도권에 편향된 큰 대기업이 있는 관계로 사실 지역에 있는 인재들이 반도체 부분을 배워서 취업은 수도권으로 하는, 또 저기 위쪽 지방으로 하는 그런 게 대부분이었습니다. 네. 사실 저희 지역에서 인기 있는 그 기업 산업 분야인 방산이나 뭐 수소 이런 쪽도 지금 열심히 하고 있고, 현재 하고 있는 산업을 잘 하면서 좀 더 지역과 공감대를 형성한 다음에 좀 이런 분야를 또 체계적으로 키우는 것도 괜찮다라는 여론이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지방의 인력 부족
연구 인력 부족은 오늘 내일 일이 아닙니다. 하나디펜스 같은 경우에는 판교에 연구소가 있고요. 또 창원에 있는 중소 중견기업이 연구 인력이 부족해서 반대로 네. 판교나 저 위쪽 지방에 연구소를 설립하고 본사는 창원에 있는 이런 예가 허다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남도에서 박한수 지사가 반도체 특화단지 경남 유치와 반도체 인력 양성 계획 수립을 하며 방향을 언급해 왔습니다. 네. 예, 하지만 반도체 인재 양성 종합 계획은 당장 시행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좀 있고요. 특히나 경남도가 체계적으로 경남 소재의 학교들과 협의체를 만들어서 해야 된다고 밝혔습니다. 도는 반도체 산업 육성 협의체를 개최하고 산학연, 간담회도 여는 등 정부 발표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교수님께서 언급한 이 지방대 소멸위기는 구체적으로 대학들도 좀 해법을 내놔야 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전체적인 우리나라에서 보면 대학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원을 지금 계속 감축하다가 갑자기 이 과에 대해서만큼은 별도의 정원을 증원해 주겠다는 소리거든요. 네. 근데 이제 사실상 전체 총량이 있기 때문에 어찌됐든 지방대에서는 입학생을 더 어디 한쪽에서는 줄여야 됩니다. 결국은. 그러면 어디서 기초과학, 인문학이나 자연과학 등 기초과학 쪽에서 줄일 확률이 굉장히 높아지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예를 들면 저 창원대는 국립대인데 결국은 전문대처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우려들. 기초과학은 누가 하느냐 이런 네. 우려들이 이제 팽배해 있고 그다음에 특히나 이제 지금 대학이 14년간 등록금 동결했잖아요. 전국에 있는 대학들이 등록금 동결 때문에 재정이 거의 그냥 뭐 바닥 수준이거든요. 네. 더 이상 버티기 힘들 정도로 특히 이제 지방 국립대는 그게 더 심하고 그런 상태에서 민간 반도체 전문가들이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방에 와가지고 강의를 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 그리고 강의를 한 후에도 지금 반도체 관련된 산업체가 전부 수도권에 몰려 있거든요. 네. 7, 80%가 몰려 있기 때문에 이제 수도권에서는 계약학과 같은 걸 만들거나 신설학과를 만들어도 교수를 언제든지 고급 교수를 받아서 겸임 교수로 써서 다시 이렇게 배출된 교육된 학생을 그 산업체에다가 바로 실습생으로 보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선순환 구조가 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이 반도체 공장이라든지 실험 실습할 테스트할 공간도 없고 장비도 없고 네. 대학에서 페이퍼만 보고 공부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그렇군요. 현실성이 굉장히 이제 떨어지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원대 같은 경우도 이제 이 학과 신설 신청서를 준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군요.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혹시 미달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과를 안 만들 수는 없는 네. 정부 정책에 따라가야 되니까 이런 엇박자를 지금 맞이하고 있고 그래서 지역 대학에서 요구하는 게 반도체 계약학과는 무조건 지방대 우선에다 해주고 네. 지역 거점에다가 반도체 공장도 설립을 하려면 더 이상 수도권에다 하지 말고 네. 공장도 지역 거점이다 해서 여기서 지역에서 배출된 계약학과나 학과에서 배출된 학생들이 바로 지역에 있는 기업으로 취업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구체적인 청사진 내달라. 그리고 지금 학사가 문제가 아니라 네. 당장 5년 후에 어떻게 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석박사를 지역 대학은 특히 집중적으로 지원해달라 이런 요구를 하고 있고요. 네. 크게 이렇게 두 가지를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대통령이 추진의 강력한 의사를 공식적으로 발표했습니다만 넘어야 할 큰 산이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 정책을 뒷받침하는 법이 좀 통과가 돼야 하는데 아시다시피 국회 상황이 민주당이 지금 우세한 상황에서 국토 균형 발전이라는 이 당론을 좀 거스를 수도 있는데 통과가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네, 수도권 정비 계획법 시행에 따라 그간 수도권에서는 대학 설립이나 정원이 이제 확대가 불가능했는데요. 정부의 반도체 인력 양성을 위해서는 해당 법의 개정이 말씀하신 것처럼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 정부의 발표만을 놓고 보면 반도체 인재 양성과 지방 소멸이라는 충돌하는 의제에 대한 고민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네. 더욱이 수도권 집중 문제와 인력 과잉 등 우려 섞인 의견에 대해 정부가 이렇다 할 대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데요. 네. 정부의 방안이 일방적인 지역의 희생만을 전제로 한다면 법 개정은 어렵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경남을 포함한 비수도권 반발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이 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도민 모두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헬로 이슈토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